도나도나 머니 돈나 돈나들의 돈 이야기 돈 이야기하는 돈나들 시작하겠습니다. 인사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베스트 회계법인 대표 조이스코입니다. 선우보험의 선우미숙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파이닐 부동산의 조앤입니다. 조이너스케어 대표 최은숙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처럼 이렇게 3, 40년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고국으로 돌아가는 여기민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미숙이 언니 먼저 시작할게요. 왜냐하면 지난번 여행 갈 때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이 있었다. 좀 알아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다고 하셨으니까.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와서 사실 새로운 문화에 접하면서 굉장히 많은 모험도 해가면서 또 견뎌도 내면서 막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지금 인생의 3분의 2를 미국에서 산 입장을 이제 생각해 볼 때 한국에 다시 간다. 특히 이제 여기민을 간다는 거는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게 그 일을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다시 모험을 내가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모험인 거예요. 저한테는. 그래서 여기민을 가는 거는 나는 이제 접었고, 그리고 이제 뭐 거소증을 얻어서 뭐 이중 국적을 갖는다는 것도 우리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고 이제 얘기를 한 것이 첫째로는 이제 시스템을 잘 모르기도 하고, 그리고 뭐 한 3주밖에는 안 있었지만 빨리 돌아가면서 내가 겪은 그 한국 문화에 굉장히 많은 이질감이 느껴지더라고요. 생애 3분의 2를 여기서 살았기 때문에 그동안에 알게 모르게 여기에 막 익숙해지려고 노력했던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은 나의 일부가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시 가서 이제 내가 그래도 옛날에 살았던 곳이니까 모든 것이 다 익숙할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치 그냥 한국말만 하는 이방인처럼 느껴졌어요. 조이스는 사실 여기민이라는 소리조차도 되게 생소하지 않아? 여기민을 가시는 손님들이 계셨으니까 가신다는 여기민이라는 생각보다는 왔다 갔다 개념들이신 것 같아, 내 손님은. 그렇지. 그러니까 나 완전히 거기 가서 살겠다라는 분은 아니고 거기 이제 준비를 해놓으시는 거지. 이제 뭐 집도 사놓으시고 뭐 이렇게 하시고 반은 여기서 살고 반은 여기서 살겠다 그런 준비를 하시는 거지. 완전히 가시겠다기보다는. 조앤도 주위에 그런 많죠. 분이 많아? 저한테 집을 맡겨놓고 가신 분도 계시고. 오. 그러니까 그분들도 처음에 저랑 의논할 때는 집을 이제 맡기고 가야 되니까 안 파시는 거죠, 집을. 안 팔고 제가 가서 뭐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좀 살아보고 거기서 살만하면 이 집을 나중에 팔게 되겠고 그러니까 그 사이에는 렌트를 해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지. 혼자 사시는 분인데 되게 경제적으로 넉넉하신 분이고 이제 그런데 이제 자녀들은 여기서 다 미국에서 있고 그리고 교육 수준도 되게 높으신 분인데 이제 일단 그 학교에서 오퍼를 받아서 교수님으로 가게 됐는데 일단 이 교수님이 문제가 아니라 당신은 이제 한국에 살만한 데인가 아닌가를 알아보시고 지금 한 3년째 살고 계시거든요. 아직도 다웃하고 계시더라고요. 확신이 안 서시는구나. 지금까지의 결론은 한국에 산 사람들하고 친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계, 릴레이션십이 여기서 한국을 간 사람, 교포들하고 어울린다는 거예요. 왜냐면 생각하는 거서부터 다 이제 미국식으로 살아오신 오랫동안 살아오신 분들이니까 한국에서 살았던 사람하고 그 갭이 안 메꿔지는 거야. 근데 이제 그분의 가장 그 하이라이트는 그래. 한국은 모든 것이 다 돈으로 계급이 나눠진다. 그러니까 실버타운도 그렇고 어딜 가나 돈에 의해서 그 사람이 평가되고 돈에 의해서 그 사람의 이름표가 붙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굉장히 좀 본인은 싫다고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또 좋은 면이 있잖아요. 뭐 의료라든지 대중교통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러니까 본인이 아직도 결정을 못 하신 거라고. 와, 3년이나 사셨는데도 마음이 왔다 갔다 하시는구나.
나는 기본적으로 해보고 싶으면 한번 해보시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안 가보면 그거에 대한 미련이 계속 남잖아. 그리고 여유가 있으면 why not? 가서 트라이 해보고 안 되면 오시고 되면 사시고. 나는 정말 릴레이션십이 중요하거든. 근데 이제 물론 학교 친구들도 아직 거기에 있고 근데 그 친구들은 또 다 계속 다른 삶을 살았지. 그렇지. 우리가 여행 가서 한 번씩 얼굴 보면서 지나온 살아온 얘기하는 거 하고 여기서 사는 거 하고 또 다르잖아요. 가면 이제 안 만나주는 거지. 뭐 Like once a year was good enough 이렇게 되는 거지. 우리도 여기서 살면서 relationship이 있잖아. 벌써 그렇게 삶에 그게 있는데 우리가 한국에 가면 그 사람들은 또 거기에서 지금까지 살아온 relationship들이 있는데 우리를 끼워줘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제 글쎄 한두 번은 끼워주는데 와서 보니까 생각도 많이 다르고 그러니까 쉽지 않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까 미숙 언니가 말한 것처럼 새로운 릴레이션십을 우리 스스로가 다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과연 그 나이에 그게 가능할까? 난 그게 제일 걱정이야. 왜 여기민을 생각할까? 혹은 어떤 부분이 이 사람들한테 여기민을 한번 고려해 보게 했을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제일 처음에 우리의 노후가 길어졌다. 우리의 노후가 너무 길어져서 65세, 70세에 은퇴를 하고 나서도 그러면 30년 가까운 세월을 무얼 하고 살아야지? 그렇게 얘기가 되는 거지. 이 30년을 생각할 때 아,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가 막막한 순간들이 있으신 거지. 나는 옳고 그르고 뭐 머스트 이걸 떠나서 여기민도 하나의 옵션으로 생각하고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특별히 한 40대 넘어서 이제 이주해 오신 분들은 언어가 익숙지가 않은 거야. 그래서 모든 생활이 다 불편한 거야. 그리고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비즈니스 할 때는 최소한의 영어로 그냥 생계를 이어 나가야 되니까 그냥 억지로라도 하는데 그 선 밖에만 나가면 모든 것이 다 불편하니까 여기민들을 많이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언어적인 문제가 되게 크다. 나는 사실 이렇게 여기민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거가 메디케어 시스템이 한국이 잘 돼 있다는 거 하고 또 하나는 한국말을 하는 게 편하다는 거, 한국에 가면 한국 음식을 먹겠다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삶이 내 목적이라고 하면 좀 거창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내 무슨 에임이 먼저 있어야 그 다른 것들이 효과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뭔가 목적이 뭐 우리가 병원에 가기 편하고 말하기 편하고 먹는 거 편하다고 우리가 해피해? 가는 목적이 내 거를 해피하게 하려고 가면 이게 쉽지 않지 않을까 생각 나는 개인적으로 하는 거지. 당연하지. 그러니까 내가 거기 사회에 가서 나도 그 사회에서 좀 동화해서 나도 뭔가 그 사회 일원으로서 뭔가를 하실 생각이 있는 걸 난 들어보지는 못한 것 같아. 그러면 나이가 있잖아 일단. 나이가 있거나 없거나 그렇지 않아요? 그거보단 좀 더 목적이 좀 더 인클루시브 뭔가를 좀 더 해줘야 견딜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되게 동의한 의견이 있는데 그분은 뭐냐면 걸을 수 있고 건강할 때 한국에 나오시는 게 좋아요라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내가 그동안 못했던 것들을 해볼 시간을 그 여기민의 시간이라고 생각한다. 근데 결국은 그게 우리가 얘기한 거 다 종합이에요. 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이스는 마지막 30년에 정말 그 목적이 뭐냐, 모티브가 뭐냐에 따라서 그게 먼저 설정이 되고 나서 이제 그 부수의 것을 생각해보고 여기민 얘기를 하는 것이 어떠냐라고 생각했고 여기는 릴레이션십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뭔가를 하려 그러면은 어떤 릴레이션십이 없이는 할 수가 안 되죠. 없어. 왜냐하면 나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결국은 어떤 그 사람들 내가 다시 돌아가서 다시 밍글거릴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쉽게 찾아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키가 될 것 같고. 근데 친인척을 믿고 우리가 움직이는 건 되게 아닌 것 같긴 한 게 떨어져 산 세월이 너무 길어서 네. 그동안 우리한테 얼마나 큰 일과 큰 변화가 있었는지가 이해가 안 되니까
말이 안 통하죠. 그렇지. 우리는 자주 만나는 사람들이고 이래서 현상적인 데를 보지 않고 사실은 그 현상 뒤에 있는 거를 지금 봐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약간 무거운 분위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치. 현상만 보고 한다면 아까 말한 것처럼 뭐든지 IT 빨라서 뭐든지 편해, 의료 시스템 좋아,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너머에 존재하는 거를 보게 되면 그게 굉장히 적응하기 힘들지 않을까. 우리가 미국에 처음에 왔을 때처럼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아니 근데 주변에 그 아시는 분이 너무나 심플하게 그냥 돈 계산만 딱 하고 그렇게 여기민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제법 있었거든요. 어떤 돈 계산? 그분은 뭐 한국에 가면 모든 게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 한국에서 무슨 연금이 나오고 무슨 연금이 나오고 여기 소셜 연금 나오는 거 합하면은 충분히 자기가 먹고 살고 이런 계산들을 하시는 분이 있었거든. 극빈자의 경우를 얘기를 한다는 거야. 우리가 한국 사람이 여기민을 가서 한국에서 사는데 극빈자로 살 생각을 하고 그렇게 나는 옆에서 너무 비참했어. 근데 이런 거 있어요. 우리 사실 미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면 뭐 저 사람이 뭘 입고 다니든지 뭐 저 사람이 무슨 차를 갖고 다니든지 별로 상관하지 않지 않아요? 그 내 말이 그 말이야 언니. 모든 한국에서 모든 계급이 돈으로 나눠진다고. 미국에 살면서 우리가 이제 마이너리티잖아. 그러면 어떤 사람은 자기가 이제 자영업을 하면서 상대하는 어떤 특정 인종이 있겠지. 그럼 그 인종의 어떤 나쁜 면들, 좋은 면들을 다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본인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격지심이 생길 수가 있어, 사람이기 그렇지,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어떤 인종이 나를 무시한다. 이런 생각이 한쪽 면에 이렇게 조금 있단 말이야, 그 사람이. 근데 그게 싫어서 한국을 간다고 쳐, 예를 들면. 나는 여기서 어떤 인종한테 discrimination 나 당하기 싫어서 나는 우리의 고국인 한국에 가서 살래. 인종차별이 없는 그럼 가. 근데 인종차별을 돈으로 당해. 같은 인종한테 당해. 열받는 거지. 이런 미친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거야. 너무 한쪽만 생각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다 내가 과연 나에게 자격지심이 뭔가, 뭐 아까 말한 그 현상 말고 뒷면에 내가 왜 가려고 하는가. 정말 내가 우리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고 그 커뮤니티에서 뭔가를 좀 하고 싶고 또 그 사람들하고 다 이렇게 해갖고 좋은 나라를 만들고 싶어서 간다. 그러면은 why not? 근데 어떤 한 가지 생각을 가지고 간다는 거는 조금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대부분이 사실 은퇴하고 가시는 분들은 돈 쓰러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경제력이 돼야지 사실 여기민이 가능하지. 아까 그 예를 들은 어떤 분처럼 가서 한국 가서 내가 뭐 무슨 보조도 받고 무슨 보조도 받고 이러고 살래?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